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좀 읽었어요. 그때 조금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부적격이 나오는지 알겠다. 즉 부적격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예비 순번들이 이 집을 가져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자, 반갑습니다. 제목을 보고선 이제 누르셔가지고 이 영상으로 들어오셨겠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조금 많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아파트 청약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부적격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풍선을 통해서 보시거나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그때 당시에 이 부적격에 대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좀 읽었어요. 그때 조금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부적격이 나오는지 알겠다. 즉 부적격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예비 순번들이 이 집을 가져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자, 저는 그때 그 영상에서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격 요건이 안 돼가지고 부적격이 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청약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은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가볍게 그냥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얼마 정도쯤이 필요한지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북일의 우밀인 2차입니다. 맨 위에 있는 90제곱미터의 5층 이상을 받게 되면은 위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공급 금액에 적힌 약 7억 정도가 이 아파트의 가격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금이 얼마만큼이 필요한지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최소 계약금만큼은 필요합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계약금 20%만 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분간 돈이 없어도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1억 4천만 원이 얼마 정도 만에 필요하냐? 일단 10%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에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계약 날짜는 6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에 바로 10%가 필요하네요. 자, 1개월 만에 없었던 돈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분양받으려고 하는 곳에 무조건 20% 정도는 꼭 준비가 된 상태로 분양을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계약금이 10%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하던 무슨 계약을 하던 대부분의 계약금이 10% 정도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럼 10%만 준비를 하면 되냐?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10%로 잡더라도 이 중도금 1차 첫 10% 같은 경우에는 잔압으로 받습니다. 즉 대출이 안 되고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큼은 꼭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20%를 넣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입주할 때쯤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 표에 적혀있는, 즉 입주 지정일에 적혀있는 약 1억 4천만 원을 내면 되는 거냐? 물론 아닙니다. 자, 제가 투기 과열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LTV하고 DTI가 40%예요. 아무런 대출을 받은 게 없는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들면은 그냥 집 가격의 한 4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 표상에는 지금 중도금으로 대출을 60%를 받은 상태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담보대출이 40%까지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받은 60% 중에서 20%만큼은 갚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입주 지정일에는 여기 입주 지정일에 적혀있는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8천만 원만큼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잔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별도로 계속 알아봐가지고 대출을 40%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억 8천만 원만 내면은 이제 끝이냐? 물론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돼요. 그리고 이 취득세는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온전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때 그때 내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잔금까지 다 낼 때 그 이후에 이제 취득세를 내는 거죠. 자, 취득세는 이제 금액 구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취득세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였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했는데 지금 9억 이하의 2% 구간이 엄청나게 세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식을 보여드리면은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지금 이 공식 보시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자, 근데 이 취득세 계산법은 그냥 제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억에 가까울수록 그냥 3%에 가까워지는 거고 6억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8억 9천이다 뭐 그러면 한 2.9% 뭐 한 요 정도쯤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가 7억이면은 그 중간 정도쯤인 1.7%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초록창에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취득세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7%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라고 지금 적혀 있죠. 참고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즉 일반적으로 33평형을 넘어가는 그런 중대형 면적에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일의 우밀인 2차는 90제곱미터로 면적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붙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은 약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2억 8천만 원 정도에다가 세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이 있어요. 등기를 낼 때 법무사한테 그 등기 비용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그 인지세라는 것도 내야 되고, 또한 이제 선수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갑자기 관리비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관리비가 있어요. 이제 그 선수관리비까지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삿짐 옮기는 뭐 그런 비용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잡다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짜리를 분양을 받게 되면은 한 3억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결국 타임테이블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당첨이 되면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그때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도합으로 봤을 때 한 4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즉 나중에 만약에 교산 신도시나 뭐 이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7억으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분양가 대비 이 4억 4천만 원 비율을 봤을 때는 한 63% 정도쯤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없다, 뭐 그냥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족하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파트 분양에 집어 넣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집어 넣으셔야지 나중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분양할 그런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분양가가 9억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9억 이상이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북일의 우밀인 2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1억 4천만 있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억이 넘어가는 거는 뭐 거의 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제 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금액을 그냥 딱 9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쯤이 필요하고 중도금 5억 4천만 원을 또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까지 필요한 돈이 7억 2천만 원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7억짜리는 잔금 전까지 1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9억짜리는 단 2억이 늘어났을 뿐인데 필요한 현금이 5억 8천만 원으로 확 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은 이 민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약이 해지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법으로 중도금 1회만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전부 다 연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몇 군데 아파트 이 분양 현장들이랑 통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에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집 공고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뭐 3회 이상 이 중도금 납부를 연체를 한다, 뭐 그러면은 우리는 해약이다, 이러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요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좀 정한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혹시 내가 9억을 정말로 넣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꼭 아파트 그 분양 현장에다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이 현장은 혹시 중도금을 연체해도 되는지 이제 그거를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그냥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놓고 연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현장이 작년에 분양을 했었던 방배 그랑자이라는 현장인데, 여기는 뭐 그냥 대놓고 장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당황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